얘들 안녕. 꿀팁으로 돌아온 르네 원장이야. 알겠지만 우리 꿀팁 같은 경우는 모두 반말 모드로 진행이 된다는 점. 지금 이 영상을 찍은 시점은 6월달이다. 자, 그럼 6월달이라는 거는 벌써 1년에 얼마예요? 반이다. 반이 지나갔어요. 자, 우리가 후회를 하자면 끝도 없을 거야. 지금 2월이란 시점에. 내가 지금 영화과 준비를 얼마나 더 많이 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방송 영상과 시험까지 앞으로 수시는 서울예대는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많이 한 게 없는데 어떡하지? 발을 동동동 굴려봤자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점에 내가 해야 될 것, 그리고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 잘 점검을 해가지고 그 점검표 리스트대로 해야 될 거를 채워넣어야 된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솔직히 늦긴 늦었어. 지금 6월 달에 내가 뭔가를 한예종을 준비한다, 서울예대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빠르게 준비한다라고 난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없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전부터 잘 준비한 친구들도 한번 리스트업을 보면서 체크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에서라도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도 꼭 리스트업을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합시다. 알았지? 1단계. 현실 파악을 우선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커트라인을 걸렸어. 그리고 한 자리만 남은 상황이야. 근데 나랑 동점자가 있어. 나라는 사람 A랑 동점자 B가 있어. 근데 이 한 자리를 위해 싸운다. 누가 붙을까? 동점인데 어린 친구가 붙어요. 어린 친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지금 24살이야. 근데 얘는 19살이었어. 그러면 얘가 붙는 거야. B가 붙는 거야. 내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나이가 먹은 상태에서 준비한 친구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다는 거는 고3이 아닌 재수생 이상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더 나이가 많이 먹었다라는 거는 24, 5살 이후에 준비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야. 그럼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지금 동점을 가까스로 만들면 절대 안 되겠다. 즉 내가 이미 페널티가 나이로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보다 내가 무조건 더 잘한다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 성인인 나는 25인 나는 어떻게 돼? 고3, 대1, 대2, 대3, 대4. 사실은 5년 동안 뭘 했느냐에 대한 증명이 함께 돼야 돼. 그건 점수에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점검해야 돼. 현실 파악적인 부분은 나이다. 즉 나이가 많으면 더 열심히 해라. 두 번째는 이런 친구들은 또 이제 혼날 준비를 해야 돼. 뭐냐면은 미루는 습관이 있는 친구들 있지. 약간의 패턴이야. 이거는 패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건강이나 어떤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기타 등등 ADHD가 있거나 하면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깨기가 참 어려운데 좀 기본적으로 내가 게으르다는 인식이 스스로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찮고 약간 회피 성향이다. 현지 회피 성향이다. 그럼 지금 좀 혼나야 돼. 왜냐하면은 오늘 못한 걸 내일 한다? 내일도 못해. 내일 못한 걸 그럼 내일 모레 한다? 그때도 못해. 내일 모레 그러면 3일 뒤에 한다는 걸 다음 주에 한다? 다음 주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이제 1년이 되는 거야. 그럼 올해 시험이 아니라 이런 친구들은 진짜 내년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똑같이 이런 미루는 페이스로는 내년 시험도 잘 못 본다는 게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좀 파악하고 냉철하게 내가 혹시나 이런 유형이라면은 당장 지금 right now 바꿔야 돼. 쉬운 건 없어. 쉽게 가는 사람, 쉽게 성공한 사람, 쉽게 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자기와의 싸움이다. 정신 싸움, 육체 싸움이기 때문에 아예 현재 이 상태를 미루는 습관을 이해하고 더 이상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공통적으로 지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되게 리스트가 여러 가지인데 내가 지금 또 리스트업을 할 테니까 하나씩 본인들이 읽어보면서 점검을 하기를 바래. 명확한 단어와 문장으로 타이핑을 하든 말로써 대답을 하든 일기장에 뭔가 본인이 글로써 이렇게 표현을 하든 해보도록 하자. 알았지? 자, 봅시다. 자, A. 입시까지 남은 기간은 얼마인가? 즉 첫 시험 기준인 거야. 예를 들면은 나는 지금 10월달 수시를 앞두고 있어. 그럼 6월달이니까
4개월이 남은 거고, 한예종 같은 경우는 11월 시험 보는 친구들은 5개월 남은 거고, 한예종 특별전형을 보는 친구들은 앞으로 2개월이 남은 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입시라는 건 사실은 단기적으로 6개월 이내에 준비해서 붙는 케이스 있긴 있어. 그렇게 해서 내가 붙인 애들도 있어. 하지만 모두가 그렇다? 아니야. 소수야. 사실은 최소 입시라는 거는 1년 이상은 준비를 하면서 자기 페이스도 찾고 자기의 어떤 그 능력치도 끌어올리고 연습하는 시간도 가지고 정신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입시라는 거는 1년 이상은 준비하는 게 기본이다. 오케이? 자, B로 가자. B.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왔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한예종 영화과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야. 아니면 방송영상과를 준비하는 친구야. 그러면은 점검할 거는 자기소개서 프로필이 어느 정도 내가 확신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소스를 모았는가. 뭐 글을 써보았는가, 아니면은 뭐 논술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배경 지식은 얼마나 쌓였나, 스토리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면접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는가, 아니면 좀 더 서울예대 같은 경우는 이미지 분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방송영상과는 서울예대는 또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시험이 생겼고, 이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 시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준비도 어떤 학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기출 몇 개를 풀어봤는지, 피드백을 받긴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하길 바래. 자, 이제 C로 가보자. 입시를 준비하며 가장 고민되는 점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담 때 내가 물어보는데 너의 고민은 뭐니? 어디에서 어려움을 느끼니?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나 스스로 지금 입시를 하는 데서 어디서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알아야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보가 너무 부족한지, 스토리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지, 아니면 글 쓴 건 많은데 피드백을 한 번도 못 받아가지고 객관적인 진단이 없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나 스스로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지를 본인이 알아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좀 주관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었던 혹은 최선을 다해봤었던 어떤 기점을 생각을 해봐. 그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있나 없나를 한번 따져봐봐. 그러면은 그때보다 내가 지금 무조건 더 열심히 살아야겠지. 결과를 만들려면은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 다음. 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입시를 준비할 것인가. 즉, 이제 앞으로 시험 기간까지 한 4개월, 5개월 혹은 내년 정시 1월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그 남은 시간은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건지, 누구와 함께 준비할 건지, 내신 공부에 더 치중할 건지, 아니면 수능에 완전 지금 올인을 해야 될 단계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게 서야 된다. F. 내신 성적이나 수능이 원하는 대학교에 갈 만한 성적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예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의 최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거든.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고, 혹시나 그거에 대한 정보가 좀 없는 곳이라면은 한번 입학처에 연락을 직접 해봐가지고 어떤지, 나의 성적과 그런 게 공개 유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따져보는 게 중요하겠다. G. 올해 입시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특히나 이제 좀 재수생 이상의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단골 질문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나에게도 물어보신 적 있고, 학교에 만약에 뽑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내년에 대한 나의 계획과 혹은 꿈에 대한 확신을 정말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학교 면접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올해 학교 떨어지면은 내년에 재수할 거야, 삼수할 거야, 사수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유학 준비할 거야? 아니면 한 번 더 국내 입시할 거야? 학교를 바꿀 거야? 학과를 바꿀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거에 대해서까지 준비를 해놓는 게 좋겠다. H. 매월 매주 일과 계획표는 잘 작성하고 실천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의 목표, 한 달의 목표, 한 주의 목표, 1일의 목표가 있어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학과에, 그 과에 가기 위한 어떤 스터디 플랜과 실기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된다. I. 자기소개서나 특기활동 자료는 잘 준비하고 있는가.
자기소개서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학교가 더 이상 자소서를 안 보지만 한예종은 여전히 프로필이라는 이름으로 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써내려가는 그 제출하는 서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동방예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자기소개서를 내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있었던 어떤 활동이 나의 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동방예대는 그랬고, 한예종 같은 경우는 그거 외에도 나라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료조사, 경험, 실기 준비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된다. 소스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체계화시켜 보관해야 된다. J. 대표 대학교 3곳을 정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를 3개의 목표 대학교를 정하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목표를 높게 처음에 설정을 해. 예비반일수록. 왜냐하면은 높은 목표를 갖고 실행을 하면은 그 목표 대학교에 갈 확률이 더 높아. 그런데 고만고만하게 혹은 약간 낮춰서 잘 모르겠어 그냥 이 정도만 해야지 하잖아. 그럼 그 학교조차도 잘 못 가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높게 잡아야 더 열심히 하거든 사람이라는 게. K. 입시에 유능한 선생님과 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입시에 유능하다는 거는 3년 이상 입시라는 사람들을 내가 말하고 싶어. 그러니까 3년 이하, 그러니까 1, 2, 3년 차 되는 선생님들은 아직 경험폭이 솔직히 좀 좁아. 좁기 때문에 데이터가 좁아. 3년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 대한 미래 진로라던가 실기 진료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제일 좋은 건 5년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 좀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다. 어디서 받아요? 우리한테 받으면 되지. 여기 보면 전화번호가 있지. 여기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멀리 사는 친구들, 우리가 해외에 사는 친구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지방에 살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줌으로 우리가 예약을 받고 1대1 상담을 또 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방문 상담 혹은 전화 상담 혹은 줌 상담을 통해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미래 진로를 잘 계획 잡아야 된다. L. 아르바이트 없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가? 고3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거의 이제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실 텐데, 재수생 이상 되는 친구들은 이제 좀 죄책감을 가지게 되잖아. 그러면서 알바를 하거든? 근데 차라리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와 좀 어떻게든 경험이나 아니면은 뭔가 소스로 활용할 만한 무엇인가가 되면은 그나마 나은데, 전혀 관련 없는 알바를 하면서 시간도 좀 흘러가게끔 두고 공부도 고만고만하게 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실기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어중이 떠중이로 남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훨씬 더 입시에 실패할 확률이 높더라고. 알바는 정말 최후의 보류다 정도를 가지고 하고, 혹시나 그래도 알바를 해야 된다는 친구들은 그럼 미친 듯이 더 많이 해야 돼. 1강에서 말했지. 고3 친구들과 내가 점수가 같으면 고3이 뽑혀. 그렇기 때문에 얘네보다 내가 많이 해야 되거든. 얘네보다 똑똑해야 되거든. 얘네보다 실기 준비가 많이 돼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알바 시간 외에는 모든 걸 실기 준비와 공부로 더 많이 쏟아내야 된다. 마지막 M. 면접 준비는 잘 돼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좀 착각하는 게 면접 준비는 가장 뒤에 하면 되지 이러거든. 근데 절대 노노야. 아무리 말을 잘하는 친구도 모의 면접 연습 꼭 해야 되거든. 왜냐하면은 아무리 말을 잘하는 친구도 막상 그 긴장되는 분위기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것에 미연에 사전에 방지하는 실기와 비슷한 유형의 면접 준비를 해. 그러니까 되게 세게 우린 던지기도 하고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안 웃기도 하고 딴청을 하면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갖 케이스들을 다 마주할 수가 있거든. 면접장에 간다고 해서 교수님들이 다 여러분을 막 반짝반짝거리는 눈을 바라보지 않아. 피곤하죠, 기본적으로. 왜? 너만 면접 봐? 아니잖아. 앞에 20명, 30명, 50명 하고 갔어. 얼마나 지치셨겠냐고, 얼마나 잘 말하느냐는 물론 발음, 표정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떤 콘텐츠로 호기심을 자극시키느냐, 이거야. 이게 되려면 면접 준비가 굉장히 서두에서부터 많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평소에도 좀 많이 의기소침하고 대중 앞에 울렁증 있는 친구들은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게 면접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좋겠어. 자,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 왜? 내가 지금 못한 거를 지금 점검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 자, 그런 친구들은 우선은 마음을 가다듬고 연락을 지우고, 자, 이 상태에서 전혀 불안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두 가지 유형이야. 하나는 잘하고 있는 친구들. 이 페이스를 잘 지키면서 보완할 것들만 잘 찾아가지고 해나가면 될 것 같고, 아무런 준비도 안 된데 안 불안해. 이 친구들은 올해 시험 볼 준비가 안 됐어, 내가 볼 때. 전혀 지금 준비도 안 됐는데 불안하지 않다. 그건 시험을 볼 준비의 마음이 확실히 된 게 아니거든. 이런 친구들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 시험 보는 게 맞아. 혹은 아예 도전을 하지 않거나. 잘 생각해봐.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솔직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같이 소통하는 시간이 되면은 좋겠어. 우린 그러면은 다음에 만나. 안녕!